이 스킨 부스터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눈으로 꼭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제 얼굴에 이 한 달마다 꼬박꼬박 받는 스킨 부스터가 뭐냐면, 솔직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제 얼굴이나 제 가족 얼굴에는 절대로 시술 안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인입니다. 바야흐로 스킨 부스터의 전성시대입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리쥬란부터 최근 등장한 리투어까지 정말 다양한 스킨 부스터 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문제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어떤 것이 내 피부에 필요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수많은 스킨 부스터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실제로 이 가성비와 활용도가 높고, 제 피부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시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보면 스킨 부스터를 S급, A급처럼 순위를 매긴 티어표가 SNS에서, 유튜브에서 유행인데요.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기 편할 수 있지만, 이 티어표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킨 부스터마다 작용하는 방식과 치료 목적이 의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특정 스킨 부스터가 다른 제품보다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 어떤 스킨 부스터가 가장 좋은지는 이 제품 자체가 아니라 이 내 피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킨 부스터를 이 무작정 티어로 나누기보다는 먼저 내가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 정한 뒤 그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접근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스킨 부스터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개선하고 싶은가 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꺼진 부위를 회복하는 볼륨 개선, 두 번째는 피부결과 잔주름 개선, 세 번째는 피부 수분감과 피부 장벽, 민감한 피부 개선입니다. 대부분의 스킨 부스터는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 고민에 맞는 목적을 먼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킨 부스터의 목적 중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볼륨 개선인데요. 얼굴 노화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주름이나 처짐이 아니라 얼굴의 볼륨이 점차 줄어드는 것입니다. 관자, 옆볼, 눈물꼬랑 팔자주름, 마리오넷 주름처럼 얼굴이 꺼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리프팅을 해도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들기 쉽지 않죠. 특히 이런 볼륨 소실은 써마지나 소프웨이브, 울세라 같은 에너지 장비만으로는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스킨 부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볼륨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스킨 부스터로는 콜라겐 부스터인 스컬트라와 주베룩 볼륨이 있는데요. 두 제품은 각각 PLLA, PDLLA라 불리는 젖산 계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 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합니다. 즉, 제품 자체가 볼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도록 유도해 자연스러운 볼륨을 회복시키는 방식이죠. 스컬트라는 콜라겐 생성 효과가 더 강한 대신 이 결절 같은 부작용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고요. 주베룩 볼륨은 이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비교적 부드러운 반응을 보이는 편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결절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주베룩 볼륨 결절 사례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거꾸로 스컬트라의 인기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기도 하죠. 시술 원리와 성분의 구조상 이 스컬트라가 주베룩 볼륨보다 결절 위험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다만 스컬트라는 결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부위만 시술하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주베룩 볼륨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눈 밑, 마리오넷, 이마, 목 등 결절이 잘 생기는 부위에도 남용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전체 시술 건수가 월등히 많다 보니 오히려 주베룩 볼륨의 결절 사례들이 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어떤 제품이 더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느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시술하느냐가 부작용을 줄이는 데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륨 개선에 있어 사용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스킨 부스터로는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가 있습니다. 원래 히알루론산은 피부 보습과 광을 위해 사용하던 물광주사의 주요 성분인데요. 효과의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히알루론산을 가볍게 가교하여 만든 제품이 바로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이고, 스킨바이브, 힐로에이브, 바이리즌, 벨로테로 리바이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흔히 피부 수분감을 위한 시술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은은하게 볼륨을 채워주는 특징 때문에 이 볼륨 개선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이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입체감을 제공해주며, 콜라겐 부스터로는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눈물꼬랑이나 얕은 잔주름처럼 섬세한 부위에도 비교적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볼륨 개선 정도는 콜라겐 부스터보다는 적은
편이고 유지기간도 3에서 6개월 이내로 비교적 짧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콜라겐 부스터와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이 관자, 옆볼, 악광대, 팔자처럼 이 장기적인 볼륨 회복이 필요한 부위는 이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으로 접근하고 이마, 눈물꼬랑 마리오넷 목주름처럼 보다 섬세한 교정이 필요한 부위는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를 활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술하면 즉각적인 만족감과 장기적인 콜라겐 재생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어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스킨 부스터의 두 번째 목적은 피부결과 잔주름 개선입니다. 피부결과 잔주름을 개선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품으로는 주베룩 스킨이 있는데요. 주베룩 볼륨과 같은 PDLLA 성분이지만 입자 사이즈가 작아 피부 표면 가까운 진피층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죠. 피부결과 잔주름은 피부 표면의 질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피층에 충분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베룩 스킨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데요. 제 경험상 효과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이론적으로야 잔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좋아지게 만들겠다고 반복 시술을 하게 되면 드물지만 결절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하고 또 피부의 섬유화로 인해 피부가 질겨지는 변화도 종종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주베룩 스킨보다는 서마지나 소프웨이브처럼 진피층의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에너지 장비를 기본으로 사용하거나 표정으로 인해 깊어지는 잔주름의 경우에는 이 스킨보톡스를 병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피부결과 잔주름 개선을 위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원래 볼륨 개선에 사용하던 스컬트라와 주베룩 볼륨을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결국 피부결과 잔주름도 콜라겐이 충분히 만들어질수록 좋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더 강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스컬트라와 주베룩 볼륨이 주베룩 스킨보다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스컬트라와 주베룩 볼륨은 입자가 커서 직접 진피층에 주입하기가 쉽지 않고 진피층에 주입한다 하더라도 결절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피 바로 아래층에 주입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볼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부결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볼륨 시술과는 접근법이 다르고 시술 난이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희석 비율과 용량도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조절해야만 하죠. 저는 자글자글하고 가는 주름 형태로 나타나는 팔자주름과 입가주름 그리고 인중과 마리오넷 주변의 잔주름 개선에 이 방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CM 스킨 부스터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하여 피부결과 잔주름 개선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리투오이며 셀러디엠이나 주부아셀도 같은 계열에 속합니다. 피부가 노화되면 진피층의 구성 성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피부결이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는데요. 리투오는 사람 유래의 무세포 진피로 구성되어 이 줄어든 진피층의 구성 성분을 직접적으로 보충하고 새로운 조직 재생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부결과 잔주름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는 리투오 시술 후 피부결과 모공, 잔주름, 피부 장벽 기능, 피부 수분도, 피부 톤 등 피부의 전반적인 영역이 골고루 개선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채워지면서 피부결, 잔주름, 모공이 좋아지고 그로 인한 부가적 효과로 빛 반사가 고르게 이루어지면서 피부 톤도 개선되고 또 조직 재생으로 인한 피부 기능이 향상되면서 수분감과 피부 장벽까지 좋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죠. 만약 리투오만으로 피부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면 리투오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느 하나가 완벽하게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절대로 리투오를 만능 스킨 부스터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제 경험상 전후 사진을 비교해봐도 이 눈에 띌 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다만 여러 영역이 조금씩 함께 좋아지면서 피부가 건강해지고 어려 보인다는 주관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리투오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리투오에 관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볼륨 효과입니다. 리투오는 점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시술 직후에는 눈물꼬랑이나 팔자주름이 즉시 채워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대개 리투오 수화시 섞인 물에 의한 일시적 효과이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시 돌아오죠. 대여섯 차례 이상 반복하면 콜라겐 재생으로 인해 약간의 볼륨 효과가 남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직 그 정도와 지속 기간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볼륨 개선이 주 목적이라면 앞서 설명한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싶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속당김을 느낄 때는 이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를 물광 주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는 이 수분 개선보다는 볼륨 개선 영역에서 더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건조나 피부 장벽이 약한 피부에는 기본적으로 리쥬란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쥬란은 오랫동안 사용된 만큼 임상 경험과 연구가 가장 많이 축적된 스킨 부스터인데요. 사실 속건조나 민감성 피부는 일시적인 피부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피부 특성이나 만성적인 피부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 번의 시술만으로 피부를 바꾸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충분한 용량과 횟수를 가지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리쥬란은 이러한 장기적인 치료에도 비교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쥬란은 통증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최근에는 전용 인젝터나 다양한 마취 방법이 발전하면서 이전보다는 통증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특히 통증을 줄이고 즉각적인 보습감을 높이기 위해 국소 마취 성분과 히알루론산이 함께 포함된 리쥬란 HB 플러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만 리쥬란은 만족도가 사람마다 꽤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피부가 훨씬 촉촉해졌다고 느끼는 반면 어떤 분들은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후자의 경우 리쥬란이 잘 안 맞는 피부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이 효과를 느낄 만큼 충분한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죠. 피부 건조감은 충분한 용량과 누적 횟수가 반복될수록 더 개선되기 때문에 보통 3에서 5회 정도는 꾸준히 치료해 본 뒤 효과를 판단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건조한 정도를 넘어 피부가 매우 예민하거나 쉽게 붉어지고 피지는 많은데 속은 건조한 이른바 수부지 피부라면 PRP나 혈액 줄기세포와 같은 재생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부는 단순히 수분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염증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PRP는 자신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농축해 피부에 주입하는 치료입니다. 이 혈소판에는 PDGF, TGF-베타, VEGF, EGF 같은 다양한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고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해 콜라겐 생성과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그 결과 피부결과 탄력이 보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액 줄기세포는 PRP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시술이라 볼 수 있는데요. PRP에 더해 일부 줄기세포 분해까지 추출하여 주입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줄기세포에서 분비하는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재생 신호로 작용하여 만성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고 피부 노화 개선이나 레이저 후 피부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피부 고민에 어떤 스킨 부스터가 적합한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제품이라도 내 피부 상태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죠. 먼저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스킨 부스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스킨 부스터를 받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